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사람으로 연기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람의 수행, 퍼포밍,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을 연기한다는 의미와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네요. 고프먼과 오스턴의 수행성을 통해서 말 걸어오는 2015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김현경 저자의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자의 생각을 좀 좁혀서 두 가지 주제로 우리의 질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람, 타자에 대한 환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범위가 나에게 적대적으로 여겨지는 타자에 대한 환대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다움은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대요. 서로가 서로의 연극을 믿어줌으로써 비로소 존재한다는 거죠. 고프먼은 우리의 얼굴이 영혼의 반영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있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의 얼굴에 대해 존중을 요구함으로써 얼굴이 실제로 거기 있게 해야 한대요. 우리는 상대방의 사람 연기에 호응하고 그의 얼굴에 경의를 표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게 도우며 서로를 사람으로 임명하는 거죠. 타자의 얼굴에서 자기의 책임 윤리를 찾았던 레비나스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인격과 성격이 좀 다르듯이 얼굴과 가면은 좀 다르다는 거를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가면 뒤에 연기되지 않은 진짜 자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굴은 가면과 분리될 수도 없으면서 가면 뒤에 있다고 생각되는 상상되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연기하고 심지어 일기를 쓸 때도 자기를 퍼포밍, 수행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를 알기 어렵대요. 얼굴이 있다는 건 명예가 있다는 말과도 같아요. 체면에도 얼굴 면자가 들어가죠. 그런데 역할은 단순한 가면이기 때문에 사람을 환상과 소외와 자기 기만에 빠뜨릴 수 있대요. 예를 들면 노예에게는 얼굴이 없어요. 지켜야 할 체면, 명예가 없다는 것은 타인을 대할 때 얼굴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 역시 노예의 얼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 맺는, 상호작용하는 서로에게 현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로부터 자기를 해방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사르트르는 이에 더 나가서 우리가 덕으로 보는 지켜야 할 삶의 모범들을 모두 인습적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해요. 자, 첫 번째 주제에 다가가기 위해 얼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개인의 역할이나 그 역할에 대한 그 사람의 해석, 수행을 통해 그가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자기 이미지와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연기, 퍼포먼스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적대적으로까지 느껴질 때 상대방이 만들어내는 것이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굳이 그 가면을 벗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저자의 도전입니다. 심지어 그의 연기에 우리가 호응하면서 그 가면을 완성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실수로 그 가면이 벗겨지더라도 못 본 척할 때 그의 가면 뒤에 있는 신성한 것에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경의를 표할 때 그 사람은 얼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직면은 언제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막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늘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상황을 마주하는 현실에 속해 있지 않나요? 자, 그가 살아남은 생존 방식으로 퍼포밍, 수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안아주는 환대가 있다면 김소연 시인의 비유처럼 우리가 벌레로 잠들었어도 사람이 되어 태어나는 소식을 듣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장소의 환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책 이야기로 시작해요. 몸에 붙어 다니면서 몸의 자리를 표시해주고 몸을 흉내내지만 몸의 고유한 표정을 모두 지워버리면서 몸이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나고 몸이 죽을 때 사라지는 게 그림자래요. 그림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림자가 필요하신가요? 사람은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답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 대우를 못 받는다는 사실이 그림자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그림자는 수행하는 사람과 관련 있는 것이라, 퍼포밍하는 사람과 관련 있는 것이라, 스티그마, 낙인은 어떤 사람의 사람 자격에 가해진 손상을 의미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 주어진 계급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라는데요. 개인이 그 스티그마를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주어진 장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래요. 더글라스는 더럽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래요. 재미있는 예가 나오는데요. 신발 그 자체로는 더럽진 않지만 식탁 위에 두기에는 더럽죠. 밥그릇이 침실에 있으면 더럽죠. 저자는 이 통찰을 사람에게 적용해서 집 밖에서 키우는 돼지가 집에 들어오면 더럽고, 흑인이 백인 전용 공간에 들어가면 더러운 거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흑인들의 제약성이 잘 드러난 헬프라는 영화도 있어요. 제가 가장 도전을 받은 대목은 외국인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원권을 부여하는데 동화나 적응을 조건으로 내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어요. 장소에 대한 권리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은 초대의 환대에서 방문의 환대에 대한 확장으로 나아가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초대한 사람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환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살고 있던 선주민으로서 이주민을 환대하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접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요구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뷰티풀 라이라는 원 제목이 더 굿 라이프인 영화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속담에 코끼리 2마리가 싸우면 짓밟히는 것은 풀밭뿐이라는 것처럼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려서 철저하게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나와요. 수단 내전에 휘말려서 이용당하고 희생당한 아이들은 잃어버린 아이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실제 이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이자 그 잃어버린 아이들 중에 하나였던 에레미야와 폴은 그렇게 잃어버린 상태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발견한 아이들이라고 부르면서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동생들을 위해 13년 전에 자신을 희생했던 형 테오에게 자신의 신분, 얼굴을 주어서 사회에 자리를 얻게 합니다. 장소의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이고, 자리를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역할만 주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 딸린 권리를 주고 인정한다는 뜻이죠.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환대라고 말하는 저자 김연경의 목소리가 이제는 좀 들리시죠? 타자의 환대와 장소의 환대로 살펴본 이번 책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최근 여러분이 한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복수하지 않는 환대는 무엇이었나요? 감사합니다.